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그 총선 백서 5번째로 경기도 문제, 경기도 패배의 원인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이 문제를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지역 중에서 경기도가 이제 압도적으로 많죠. 압도적으로 이제 그 60석입니다. 60석. 야, 수도권에 다 합치면 122석. 122. 근데 그 중에 60석이 경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의힘이 얻은 게 6석입니다. 10%. 6석. 이래서 이게 어떻게 일당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뭐. 이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뭐 영남하고 충청 잘해도 이제 경기도 60석에서 6석이다. 10%. 이걸로는 이게 총선 영원히 이길 수가 없다. 쉽지 않죠. 이 문제는 이제 진짜 우리가 깊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제일 이제 지역별로는 심각한 문제죠. 오죽하면 이제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경포당이다. 경기도를 포기했다. 뭐 이렇게 자주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래서는 이제 안 되겠다. 어떻게 경기도라는 게 물론 엄청나게 범위가 넓죠. 딱 이게 그 하나의 뭐 대책이 나오기도 어려울 겁니다. 경기도도 이제 그 예를 들어 수원 남부 벨트 있고 그다음에 저 부천 안산 이런 데 그 서울 서쪽도 있고 그다음에 저 동쪽에 또 뭐 남양주 구리 이런 쪽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저 북쪽도 의정부부터 많이 있잖아요. 워낙에 지역 특색이 틀리고 지역 특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참 이게 하나의 일관된 대책을 내놓기도 어려운 워낙 광범위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냥 무대책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저도 이 문제를 이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반드시 저희가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만의 특성을 잘 저희가 파악해서 거기에 맞춤형으로 나름대로 대안을 계속 제시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대책은요. 첫째는 이제 그 행정구역을 대개편을 하자. 이 공약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필요하다 봐요. 행정구역을 대개편하자. 실제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이 뭐였습니까? 투트랙으로 이제 그 경기 남도와 북도를 분할하고 이거는 이게 민주당의 공약입니다. 김동연. 민주당의 공약이에요. 경기 남북도를 분할 쪼개고. 근데 거기에 편입되기가 좀 어중간한 지역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김포죠. 김포. 경기 북도 가기도 그렇고 남도 가기도 그렇고. 이런 쪽에 또 동쪽에 뭐 하남이라든지 하남. 이런 데 좀 애매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은 이제 그 서울에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 공약은 선거의 성패를 떠나서 지켜야 된다. 공약은. 그렇다면 경기도를 여러 가지로 행정구역을 대개편해버리자. 완전히 북쪽 지역은 이제 경기 북도, 그 다음에 경기 남도, 그 다음에 상당 부분을 서울로 편입을 시켜버리는.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도가 여러 개 쪼개지니까 하나의 정서, 우리 경기도 60석에서 6석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경기 북도는 군사 지역이 많거든요. 우리 안보함의 보수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북도 지역에 맞춤형 군사 안보 문제라든지 여러 이슈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서울에 편입되는 지역들은 또 이게 아무래도 우리 서울에 편입되니까 주민들이 찬성하면 편입시켜 준 게 국민의힘이라면 국민의힘의 정서에 지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편입 찬성이 김포나 많았잖아요. 그러면 여러 데 경기도 지역이 서울로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경기 남도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행정구역을 대개편해가지고 크게 세 가지로 서울 편입, 경기 북도 남도로 일단 쪼개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저희가 정책이나 공약을 개발하면 지금 이게 하나로 묶인 60석 다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따라서 선거에 패배했던 승리했던 약속했던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경기도를 다시 이제 그 행정구역을 한번 개편하는 이거부터 이게 첫 출발이 돼야 된다. 공약은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걸 떠나서 선거 앞으로 경기도 대응 차원에서도 여러모로 쪼개놨는 게 좋죠. 하나로 하는 것보다 이걸 첫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전략은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경기도 이게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이제 하려면요. 경기도에 주로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느냐. 이거부터 특성을 저는 파악해야 된다 봐요. 지금요. 인구 구조를 보면 서울은 이제 인구가 100만 가까이 줄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1,050만, 1,000만이 훨씬 넘었죠? 지금은 이제 거의 아마 930, 40만, 거의 900만 초반으로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서울이 줄고 있어요. 왜 주느냐?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외곽에 서울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로 나가니까 이제 경기도 인구가 1,400만에 육박하는 거 아닙니까? 1,400만. 그렇게 인구가 경기도가 늘고 서울이 줄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분들이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많이 갈까요? 옛날에 제가 맡은 사건 중에 국민의힘이 정태옥 의원이 정태옥 국회의원이었죠? 지금 아닙니다. 이분이 YTN 방송 나가서 망언을 했다고 해서 이게 엄청나게 비난받고 고소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변호를 했는데 그때 정태옥 의원이 뭐라 했냐면 이부망천이라는 말이 있다. 이걸 대화하는 도중에 경기도 대책하면서 이부망천 이런 데 시중에 떠도는 말이 있다. 이 말을 인용했다가 엄청나게 요구도 묻고 고소까지 당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부 그러니까 목동쯤에 살다가 이혼하고 이제 어려워지면 부천 갔다가 그다음에 부천에 하다가 사업 망해버리고 진짜 가난해지면 인천 간다. 이게 이부망천. 근데 신조어가 생겼잖아요. 저는 이제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보더라도요. 지금 제 관악구에 20년 살았거든요. 근데 인구 구조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이게 관악구 하면 호남이 많았어요. 호남이. 그러니까 근데 도저히 국민의힘이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지금 충청도가 많아요. 충청도가 관악구에 많습니다.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호남에서 이제 올라오신 분들 중에 좀 서민들이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이 전부 집값도 오르고 개발되고 하니까 외곽으로 이제 경기도로 나가는 거죠. 따라서 서울은요 상당히 국민의힘 보수당에서는 해볼 만한 지역입니다. 이번에 많이 저기는 졌지만 도봉이 김재섭이도 이긴 데도 있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아예 게임도 안 되는 지역도요. 서울에는 웬만하면요 바람만 불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의 모든 지역에 이기듯이 바람만 불면 구청장도 우리가 많이 탈환해왔잖아요. 아예 불가능한 지역은 없어요. 이제는 서울 토박이가 많고 그다음에 충청 경상도도 많고 호남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거는 아마 구마다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해볼 만한데 갈수록 경기도가 어려워지는 이유 저는 이래 보여요. 호남 분들이 서울에 살다가 여러 경제적 이유나 이유로 경기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민들이 어려우니까 경기도로 옮겨가는 거예요. 왜? 서울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서울에 어떻게 방을 얻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로펌에 직원이 한 7, 80명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90%입니다. 청년들이 서울의 비싼 주거지역을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경기도 지금 서울은 인구가 100만이 줄면서 이 인구 중에 대부분 경기도로 갔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호남분들, 그 다음에 가난한 서민분들, 그 다음에 청년들, 우리 국민의힘한테 전부 불리한 계층인 거죠. 이러니까 이게 앞으로 경기도가 갈수록 전라도화 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힘들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냉정한 팩트에 의한 일단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전제하고 이제 그 다음에 대응을 짜야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두 번째 대응은 경기도에 어떤 분들이 많이 이주해 왔는지 옛날에 비해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맞춤형 공약이나 정책을 내놔야 된다.
대표 제가 세 개 계층이 많이 왔다 했잖아. 경기도로. 호남분, 그 다음에 서민청, 그 다음에 청년청. 그래서 정책을 낼 때 제가 호남 그 자체가 국민의힘이 의석을 솔직히 호남에 옛날에 이정현 의원, 정운천 의원이 한번 됐지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비례 같은 데서 호남을 배려하라고 하는 이유가 수도권에, 특히 경기도에 호남분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따라서 저는 호남 배려, 아니 우리 공동선대위원장도 호남분들 좀 해서 하면요, 하다못해 호남 향후회장들만 영입해도 몇 표는 나오거든요. 얼마나. 따라서 이제 비례 같은 데서 호남을 아주 이제 저희가 중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서민들, 어려운 계층들이 많잖아요. 저는 전국민 25만 원씩 뿌리자는 이거는 반대했고 반대하지만, 진짜 우리 하위 50%라든지 진짜 우리 어려운 기초생활 대상자들이, 어려운 분들에게, 서민들한테는 좀 이게 선거에 좀 돈을 주셔도 좀 이런 분들에게 진짜 절박하거든요. 서민들. 이런 대책은 필요했다. 우리가 건전재정 전 국민을 그냥 뿌릴 수는 없지만 진짜 어려운 계층한테는 나라가 따뜻한 손을 내미는 이런 따뜻한 복지가 필요했다. 앞으로도 선거 때는 필요할 수 있다 봅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 전부 출퇴근하잖아요. 결국 교통입니다. 교통. 경기도는 교통이 왜? 다 서울로 출퇴근하니까. 이거만큼 절박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획기적으로 교통 개선, 이거 정책 여당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당이. 이런 식으로 왜 경기도 인구가 확 늘었고 어떤 계층이 주로 어디로 옮겨왔는데 그분들한테 가장 절박한 건 뭐냐? 이렇게 맞춤형 정책을 좀 만들어 봐야 된다.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게 또 지역마다 또 틀리거든요. 하남에, 예를 들면 하남에 추미애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이용희가 나왔죠. 근데 9개 동에 이용희인데 한 동네에서 추미애가 몰표노가 졌다는 거예요. 이게 경기도입니다. 9개 동에 이용이 이기는데 한 개 동에 추미애가 이겨가지고 역전됐다. 자, 그러면 그런 게 맞춤형이잖아. 그 동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추미애한테 몰표를 줬냐? 우리 집권 여당은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야당은 못해요. 이런 식으로 가장 좁게는 동 단위로도 맞춤형 공약. 근데 또 지역별로 부천, 안산, 광명, 이게 지역별 이슈가 있잖아요. 이런 공약. 그리고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 호남, 서민, 청년, 이게 핵심 계층입니다. 여기에 맞춤형 공약을 두 번째, 정책을 이렇게 개발해야 된다. 이게 제가 제안하는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아예 경기도 행정구역을 쫙 바꾼다. 대개편해버린다. 아예. 완전히 경기도를 바꿔버리는 거죠. 개편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별로 어떤 청이 많이 유입되는지 보고 거기에 맞는 타겟 정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한다. 제가 아까 세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게 두 번째 제안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제가 생각해 본 게요. 바로 이제 경기도에는요, 우리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8년 이상 오랫동안 패하다 보니까 인물이 없어요. 새로운 인물이 없습니다. 왜? 야당은 전부 재선 3선 아닙니까? 제가 부천에 10년 살았거든요. 부천에 민주당은 전부 4선, 3선 막 인물이 많아. 근데 우리는 그 흔한 변호사도 하나 없어요. 김문수, 차명진 이후에 아무도 나와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돌려막아 박성중 의원도 부천에 보내고, 그 다음에 우리 하종대 이분도 보내고 막 이랬잖아요. 돌려막기로. 부천에 이런 거 어떻게 이깁니까? 저는 수도권은 이게 우리가 철저하게 인물 인지도에서는 너무 떨어져요. 왜? 8년 동안 졌기 때문에 배지가 없잖아요. 근데 야당들은 전부 재선 3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누누이 말했지만 이제는요, 경기도나 이런 험지는 미리부터 새로운 인물을 미리부터 딱 박아놓고 공천도 조기에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진짜 수원만 보자고요. 수원에 좋은 분들 많았는데 얼마나 훌륭한 분들입니까? 국세청장 LH 사장했던 김현준 감에, 그 다음에 우리 장관 중에 최고 평가 좋은 박문규 장관 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파로 좀 실수는 했지만 이수정 교수도 훌륭한 분이죠. 이런 좋은 인재들도 기간이 너무 짧았잖아요. 너무 짧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저는 희망이 있다 봐요. 이제 이분들이 4년을 갈고 닦으면 저는 된다 봅니다. 왜? 이렇게
장관이든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을 조기에 지구당 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으로 조기에 정해놓고, 그리고 이게 특별한 결격이 없으면 공천까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4년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공천 보니까 전부 한두 달 전에 다 왔어요. 전부 한두 달 전에 뭐 돌려막기로 오고, 어떻게 일산만 하더라도 이게 갑의 그 심상정 지역구에 저 경상도 갔던 분이 이리 왔지 않습니까? 이래가는 한두 달 해가는 경기도 못 이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인물입니다. 자꾸 이게 뭐 대통령 탓하고 뭐 이게 당에서 반대로만 이겼더라 김재섭이 엉뚱한 소리 하는데, 결국은요, 윤상현하고 제가 나경원을 보라 그랬어요. 왜 윤상현은 인천에서도 이게 오선하고 나경원은 이게 동작에서도 오선하는가, 이걸 보고 배우라 말이야.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도 떨어지놨고, 야 그때 되면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또 대통령 탓을 쳤다 하면 국회 날 생각 때려치우고, 그렇게 남 탓할 것 같으면 안 되고, 내가 죽기 살기로 윤상현이 하는 것처럼 나경원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보라고. 제가 현장에 많이 가봤잖아요. 윤상현 의원 그 미추홀에 있는 상가를 선거 한 달 전에 3바퀴 4바퀴 돌아가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만났다잖아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상가 한 개도 안 빼고 그렇게 처절하게 4년 8년 관리하잖아요. 나중 이래야지 자기 경쟁력으로 국회 자기가 하는 거지. 꼭 당선되면 내가 잘나서 돼. 떨어지면 꼭 대통령 한동훈 탓이야. 이런 자세로 다음에 경기도 희망이 없습니다. 저는 조기에 훌륭한 인물을 미리 4년 박아서 지역구를 확실하게 관리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독보적 경쟁력을 가지면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 때도 공천을 1년 전이든 10개월 전이든 빨리 조기에 공천 확정 지으란 말이야. 수도권은 영남권 늦게 된다니까. 그런데 똑같이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충분한 준비 기간, 싸울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되는데, 저 민주당 현역은 4년 내내 지역구 갈고 닦는데 우리가 몇 달에가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 대파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파악고 이종석 있으면 이겼을 것입니까? 경기도에? 안 돼요. 지금처럼 해서는. 진짜 훌륭한 경쟁력 있는 인물들, 이제 용인만 보더라도 많이 갔잖아요. 우리 고석 장군 얼마나 안타깝게 졌습니까? 훌륭한 인물입니다. 고석, 강철호,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원모, 이런 분들이 이제 4년 동안 갈고 닦으면 다음에는 됩니다. 왜? 이번에 엇비슷했잖아. 근데 이번에는 전부 그분들 몇 달 못했어요. 몇 달 못했잖아요. 근데 4년을 갈고 닦고 하면요, 충분히 저는 이길 수 있다 봅니다. 결국 경기도나 수도권은 인물입니다. 우리 제2의 윤상현, 제2의 나경원, 이런 분들 만들면 됩니다. 어떤 이게, 물론 이게 뭐 고래가 뭐 실수하면 뭐 송사리가 쫓은 그런 자세로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자기가 어떤 이게 위에 흔들림이 있더라도 내 확실한 내 개인 조직표로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 정도 해놓고, 거기에 이제 뭐 대통령이 잘하거나 당이 잘해서 운이 따르면 압승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게 윤상현처럼 신성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거죠. 당이, 대통령이 큰 도움이 안 되면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거고, 당이 잘 되면 그냥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따라서 저는 뭐 이번에 뭐 2, 3%, 1, 2% 전분들이야 뭐 대통령 아시겠죠? 당이 좀 아시겠죠? 근데요, 뭐 10% 이상 전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남 탓할 필요 없고, 남 탓할 것들 정치 접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에도 못 이깁니다. 이번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저는 좋은 인물들이 경기도에 많이 수혈되어 있다. 그런데도 이게 좀 부족한 지역도 있어요. 근데 찾아보면 집권 여당은요, 인재가 천하에 널려 있잖아. 하다못해 장관의 분들에도 몇십 명씩 배출되잖아요. 그 다음에 군인 사성장군도 놓을 수 있고 경찰청장도 놓을 수 있고, 이게 집권 여당의 힘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공직에 주니까 이분들을 미리 경기도 전략지역별로 다 배치하는 거예요. 다 배치해서 4년간 갈고 닦기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천 신청 가서는 조기에 공천을 확정지어 주면, 그러면 이게 민주당 현역과 붙을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참 이제 그래도 어려운 거죠. 뭐 경기도만 하더라도 이게 뭐 몇 달 며칠 토론해도 이게 끝이 없을 건데요. 뭐 제가 이게 뭐 다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방송하면서 느낀 건데, 나름대로 이제 그 창고가 뭐 하나, 이것도 하나의 일부자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엄청나게 많겠죠. 아까 하나만 하더라도 완전히 그렇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요. 일단 경기도는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건 공약이니까. 그러면 이게 다 달라질 겁니다. 분위기가. 북도하고 남도 분위기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또 서울 편입되면 그 지역의 정서가 또 바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행정구역부터 개편하자.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아까처럼 지역별로 어떤 계층이 많이 장밀하게 분석해야 돼요. 거기에 맞는 맞춤형 공약으로 정책. 우리 집권 여당은 정책밖에 더 있느냐고. 정책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돈 들고 있으니. 야당은 못 하잖아요. 그걸로 이게 딱 정밀 타격하듯이. 우리 정밀 타격.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인물이고, 이번에 많은 좋은 인물이 수혈됐잖아요. 여기에 조금 부족한 지역도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대통령이 5년 동안 인재를 많이 육성할 수도 있고 되잖아, 발굴이.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대거 수도권에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기의 공천을 확정 지주자. 그러면요, 저는 상당히 해볼 만할 수 있다. 아주 불가능한 이런 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더 좋은 앞으로 의견들이 있으면 계속 모아 나가야죠. 토론회도 계속하고 해야 되는데, 좀 이게 제가 토론회 어제도 유심히 봤는데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전부 그 김재섭이도 도봉이 뭐 당의 반대대로 해가 이겼다가 제가 혼냈습니다. 그 김재섭이도 안기령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 잘생겼다는 안기령이가 오니까 됐지. 안기령이가 동네 이름도 몰랐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당을 비판하면 안 돼요. 됐다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당의 반대대로 180도 반대대로 하면 이게 당입니까? 당이 무너지지? 당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마치 당의 반대로 해가 이긴 것처럼 그 안기령이가 오니까 이긴 거지. 그것도 크잖아요. 따라서 좀 남 탓이나 당 탓이나 대통령 탓이나 이렇게 남 탓 좀 하지 말고 제대로 본인이 뭐가 부족했는지 그것만 분석하면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